아시겠지만 뭐 주로 이제 학원들이 좀 많이 이제 밀집되어 있는 뭐 중계동, 여기 최근까지도 사실 중계동 있었고요. 또 대치도로도 다 경험을 고려했어요. 이거를 어머님들, 아버님들끼리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자랑의 의미가 아니라 제가 그동안 국어 과목을 좀 이렇게 많은 경험을 했다. 좀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케이스의 학생들을 만나봤다라고 이제 뭐 최상위권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이제 어떤 학생들까지 있냐면요.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특히 중3에 제일 그런 친구들이 많고요. 너는 국어를 하기 전에 수학 문제 자체가 지금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아이들이 중하위권의 아이들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이제 뭐 과학고를 준비하는 그런 이제 학생들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과목들이 이제 최상위권에 있는데 국어 점수가 이제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험이 좀 쉬울 때 1, 2학년 때는 노출이 안 되다가 이후에 이제 문제도 좀 수학 문제 같은 게 굉장히 길잖아요. 문제를 이제 이해하고 알아듣는 것들까지도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뭐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의 권유로 오게 된 친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까지도 중계동 학원에 이제 있으면서 이렇게 느꼈던 것들은 그 은행 사거리 이제 들어보셨죠, 언니? 거기 이제 학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밀집되어 있어요. 대치동도 많이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국어 학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국어 전문 학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국어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실질적으로 접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저희도 이제 학교 수업을 국어에서 어떻게 국어가 이제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사실 국어라는 과목에 대해서 조금은 소개를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중학교부터 수능 국어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거 뭔가 선행을 강요하는 건가? 그리고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실 수 있겠지만 국어의 어떤 어머님들 교과서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은요 국어의 커리큘럼과 이 학습 목표 자체가 수능에 맞춰져 있어요. 초점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국어의 영역을 이제 세분화를 하시면 크게 어휘 부분, 단어들이죠. 근데 이 단어들도 저희가 이제 쉽게 이제 과거에는 국어는 뭐 지문이 다 제시되어 있으니까 이걸 꼭 공부를 해야 되나? 우리말인데 이게 어렵나?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과거의 세대들은. 그런데 사실상 이게 뚜껑을 열어보면 아이들이 보는 어휘는 저희가 일상에서 쓰는 어휘들이 아니라는 거죠. 대체로 저희가 이제 뭐 고전소설이라든지 뭐 근대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들도 있고 또 이제 특히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이제 비문학 부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한자어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국어의 특성상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유의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생각하다라고 하면 되는데 뭐 이상부터 인연부터 뭐 사고 뭐 다양한 이제 어휘들이 막 수십 가지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어떤 그 미묘한 차이죠. 어휘가 적합하게 들어가려면 사실 한자어를 많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어 시험지 자체가 이제 지문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사실상 많이 따르고 있죠. 그래서 그 어휘 부분이 요즘에 이제 중학교 내신도 어휘 문제들을 어머님들 가끔 시험지 보시면 이후에 어휘 문제 틀려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어휘가 오늘도 아이들이랑 중3 아이들이랑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봤는데 그냥 어른들이 봐도 일반 독서적인 수준으로 봐도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단어들과 그리고 문맥의 의미를 알아차리기 어려운 말들이 너무 많이 사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휘에 아이들이 많이 부딪힐 수 있고 기본적으로 어휘를 모르면 지문조차 해석이 안 되고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뭐 문법, 문학, 비문학 그리고 뭐 매체 이런 식으로 세분화가 영역별로 되어 있는데 그게 중학교 과정도 사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신 같은 경우에는 학교나 선생님들 특성에 따라서 난이도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거든요. 어떤 선생님들은 막 이제 뭐 중3, 중2만 돼도 고등학교에 나오는 막 시조까지 챙겨주시면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문제를 어렵게 내시면 당장 학생들은 배울지 몰라도 그런 학생들은 조금 대비가 돼요. 그런데 그냥 우리 학교에서는 문제를 뭐 교과서 수준으로 낸다 이렇게 하게 돼버리면 학생들은 내가 어휘가 부족한지 내가 뭐 문법은 지금 당장 하는 거 선생님들도 이거를 수업을 문법을 아주 어려워하다 보니까 뭐 한 주에 뭐 한 2주 정도 진도 나가고 이거 다음 시험범위야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들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그 방대한 문법을 보면서 교과서 외우면 나온다고 했어 이렇게 끝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이 문법이 똑같이 고등학교 때 나오고 그리고 문법은 종합적인 이해력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에는 문법의 체계를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부들이 좀 부실한 채로 이렇게 학년에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게 노출되는 시점이 빠르면은 뭐 중2부터 노출이 되면 그때부터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뭐 늦은마키 중3 때 와서 사실 막 모든 영역들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로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들이 문제는 국어전문학원 보내주시고 하시는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오히려 이 국어 공부에 편차가 좀 생기고 그래서 제가 아버님들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국어라는 과목 자체도 중학교 때부터 수능을 기초로 한 영역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실제로 내신 시험을 부딪혀야 되는 학생들은 이 시간 관리도 상당히 어렵지만 국어라는 과목이 정말 쉽게 나온 학교 외에는 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그 일주일에 한 번을 아이들이 좀 습관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좀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읽기라는 것 자체가 학습의 도구니까. 그래서 바쁘시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를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한 해 이제 중등 내신에서 서술형이 거의 없어요. 서술형이 나오는 학교가 거의 한두 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게 결국에 그럼 국어 쉬워지겠다? 이렇게 우리는 아이들도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어머니 서술형이 있는 시험이 제일 쉬운 시험입니다. 왜냐면 서술형은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것만 나오거든요. 선생님이 밑줄 그어주신 거 그대로 외우면 돼요. 근데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객관식이 더 어려운 거야. 5개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읽어보고. 그러면 거기서 왜 1번은 아니고 왜 2번은 아니고 이걸 가려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국어는 중등 내신부터도 이제 난이도가 올라간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뭐 고등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 뭐 수능 국어를 떠나서도 이 내신 관리를 위해서라도 좀 미리 해주시면 어쨌든 국어는 지문을 활용해서 풀어야 되는 영역인데요. 사실 지문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글을 주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저희가 뭐 이번에 한강이 노벨문학상 받았잖아요. 그럼 저희가 한강책을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 사실 그 한강 작가의 소설이 어려운 책은 아니거든요. 읽으면 사실 어머님도 재밌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고1만 돼도 한강 작가의 작품 소설 정도의 그 수준을 원하는 거예요. 저희가 국어는 어느 정도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학습 목표, 뭐 고등학교, 수능, 뭐 중등에게는 더 많은 언어적 능력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지문을 읽고 해석하는 그 공부 자체가 뭐 과학이나 수학, 영어 모든 것을 이해하는 어떤 학습의 도구가 되다 보니까 이 국어라는 과목이 국어 자체만으로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뭐 통섭의 시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과학만 잘하고 수학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걸 결국 엮어 나가는 게 독서의 힘이고 이것을 이제 문해력을 아이들이 길러줘야 되는 거니까 조금만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 또 재원생 어머님들도 여기 아버님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그런 국어 과목을 좀 기초부터 아이들이 어려워하지 않으면서 좀 할 수 있는 좀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제가 따로 전화 드려가지고 인사드릴게요. 학교 1, 2학년 담당하고 있는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간단하게 좀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쉽지 않지만요. 쉽고 이해할 수 있고 체계적이긴 합니다. 네, 체계적이고 반복 엄청 시키고요. 철저한 관리 해드리고요. 영어가 좋아지는 아이가 되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 네. 영어를 잘하는 아이가 원하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보시면요. 뭐 대충 이제 1학년이면 당연히 이제 1학년의 커리큘럼을 배우게 되고요. 뭐 2학년이면 2학년의 커리큘럼을 배우게 됩니다. 네, 보시면은 당연히 1학년은 이제 좀 초등학교랑 조금 영어 그 문법이 좀 섞여 있어서 네, 역시 좀 약간 6학년, 초등학교 6학년의 그런 문법책에 나오는 그런 커리큘럼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그 레벨 2, 2학년이라고 써져 있는 이제 그 부분부터가 우리가 이제 정말 좀 해야 하는 어려운 그런 이제 영어가 되겠고요. 어쨌든 이런 뭐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나중에 이제 그런 아이들의 그런 테스트 시험지들을 확인하시면 알 수 있으십니다. 네, 어쨌든 여기는 네, 함께해야만 제 부모님들께도 이제 아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좀 문자를 많이 드리는데 이제 좀 많이 푸시하시기는 힘드시겠지만 도움을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피드백을 많이 해줘요. 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일단 참고를 이제 도와주고요. 네, 말이 너무 빠르니 이게 못하겠니? 하고 많이 질문하고요. 어떤 부분이 어렵냐 하면서 질문 많이 하고요. 그리고 설명이 충분한가 항상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네. 그리고 문제풀이 아주 꼼꼼하게 해드리고 있고요. 아이들이 필기를 잘 안 해서 그렇지 저는 설명을 정말 많이 합니다. 네. 집중 엄청 시킵니다. 오늘도 엄청 깨웠거든요. 너무 졸려합니다. 네. 어쨌든 네,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렇게 문자로 좀 많이 드리는데 카톡은 조금 아이들하고 얘기를 조금 하고 있고요. 단어 시험입니다. 1, 2학년까지는 일단 스펠링이랑
단어를 이제 뜻도 같이 암기시키고 있습니다. 왜냐면 중3이나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조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막 엄청 외워야 되기 때문에 뜻을 위주로 막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이제 모의고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기초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스펠링도 싹 다 외우게 해요. 그래서 거의 이제 20개씩 시작을 하고요. 중2는 30개씩 할 거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일단 고난도 단어들을 하게 되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얘가 뭐 도구 캣도 못 쓰는데 왜 이걸 외우냐 이렇게 생각은 하시지 말고 단어는 어차피 노력하고 이게 이제 틀려야 되기 때문에 극복을 하는 쪽으로 아이를 이렇게 설득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예, 가장 조금 어리석다 제가 생각하는 건 애가 이것도 모르는데 왜 이걸 외우냐. 좀 이거는 조금 언어기 때문에 좀 그렇게는 생각 안 하셨으면 이미 늦었기 때문에 이것부터 빨리 해야죠. 예, 그리고 기본 단어는 당연히 문법책 자체가 기초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렇게 잘하는 학생 걸 가져왔고요. 네, 공부 진짜 잘하는 학생이고요. 복화대회 같은 거 다가오면은 이렇게 뜻쓰기로 반복을 엄청 시켜줘요. 네, 그래서 알려드리고 그런 일정도요. 짜자잔! 보이시죠? 공부 잘하는 아이의 필기를 갖고 왔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교재입니다. 네. 네, 필기 안 돼 있는 거는 그건 정말 제가 열심히 뭐라 했는데도 그렇게 안 쓰는 거라서 우리가 폭력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싹 다 틀린 아이도 이런 피드백을 통하여 보이시죠? 네, 형광펜, 볼펜 다양하게 준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필통을 안 갖고 다니는 게 너무 화가 나거든요, 저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정말 해드려요. 그림만 봐도 아시겠죠? 네, 아실 겁니다. 저의 노력을 아실 거예요. 짠짜잔! 아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양한 문제 다 갖고 있습니다. 네, 다 갖고 있어요. 그 서점에 따른 그 모든 학습 자료들을 다 다운받아가지고 풍부한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만 하더라도 자료가 벌써 문제집이 여러 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보세요. 객관식, 어머나 간단한 그냥 이렇게 밑칸 넣는 거 짠! 제일 좋아하시는 장문. 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하게 좀 아이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려운 문법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네. 그리고 독해, 여러분 아까까지 문법이었고요. 문법과 독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그 문장 구조 분석과 직독직해를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테스트를 보게 돼요. 어쨌든 뭐 이제 당연히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시죠? 채점을 하고 이제 제 시험도 보고 어쨌든 이렇게 피드백을 철저하게 해서 마지막에 그냥 설명도 해줘요. 제시 독해는 좀 그렇게까지 진행하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너무 괴로워해서요. 이게 이제 제가 만든 문제인데 이제 교재 이제 그 8개의 지문이 돼요, 보통. 그럼 1, 2단원을 합쳐서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장을 뽑은 거예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런 문장이 아니고 이제 뒤에서 수식을 많이 하는 거 그리고 표현을 꼭 알아야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도 독해에 나오는 그 8개의 지문에 있는 단어만 합쳐도 100개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외우는 그 복화에 있는 단어 20개씩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네, 그거 일주일에 60개고요. 네. 30개씩 외우는 애들은 90개 하는 거예요. 영어도 스페인까지 다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남들은 뭐 저쪽 학원에서 뭐 100개씩 하는데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독해 시험 본다고 이제 이거 시험 본다는 것까지 알려드리지 않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주고 당연히 배운 거고 그 중에서 이제 20개 또 낸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통과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통과했을 때 정말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수능을 잘 봐요. 정말로. 네. 왜냐면 그 아이의 그 복습이거든요. 그 8개 지문에 대한 복습이 철저했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보장드릴 수 있고요. 근데 다 틀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거 제시봐도 다 틀려요. 자, 그건 이제 우리가 함께해야만 가능합니다. 짠! 어때요? 뿌듯하죠? 공부 잘하는 아이. 짠! 1개. 네, 배우는 건 직독직해로 배우는데 좀 저희가 채점 때문에 쓸 때는 애들이 막 단어만 나열하고 그래서 공평성 때문에 쓸 때는 그냥 우리말로 쓰게 해요. 네, 잘 본 아이. 정말 잘 보고요. 이게 조금 이제 제시 시험지거든요, 이것이. 이게 이제 4점을 틀려서 이렇게 피드백을 해줘요. 네,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고요. 얘가 이제 필기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네, 필기 안 하는 애들은, 네. 어쨌든 이렇게 정말 해드리고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자율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법 영상 노트 정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게 해야 되고 이제 잘하는 애는 이제 그 영상을 통해 그냥 유튜브에 떠도는 영상입니다. 근데 이제 좋은 영상
아이들은 스스로 고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선별한 그런 영상. 그래서 잘하는 애는 더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심화학습. 못하는 애, 제 수업 시간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학생은 다시 한번 복습. 네, 이해가 안 간다? 또 돌려본다, 또 돌려본다. 네, 반복. 그리고 부족한 문법 파트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 일반 동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1레벨이면 모르겠어요. 그럼 일반 동사 보내드려요. 네, 그럼 20분 안에 끝나는 영상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돈트 도전트 마스터 해오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의 의지가 중요한 거지 다 도안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이렇게 문법 천재가 될 수 있어요. 아이의 노력이지만. 그래서 이런 카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사 부족하구나. 분사구문 이런 거야. 그리고 이제 불규칙 동사 102개 너무 중요한 건데 기초가 안 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1, 2학년들 이거 엄청 막 연습시켰거든요. 네, 과분이 묻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불규칙 동사도 엄청 외워서 시험 보게 했고 이런 이제 관계대명사나 이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짠! 노트 정리.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네. 자율에 맡기고 있고 괴로워할까봐 자율에 맡기는 거고 사실은 지금 이거는 정리 잘해온 아이들 거고 사실은 막 두세 줄 써오는 애들도 있고 뭐 한쪽도 제대로 못 채우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많이 아름답게 정리를 해야만 그 아이가 실력이 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다는 거에만 의미를 두는데 저는 이 숙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문법 몇 문제 안 풀어도 되니까 이거를 꼭 해라. 나름대로 정리를 해봐라. 그래서 이거 좀 이제 앞으로도 상담을 드리겠지만 요 숙제 안 하면 안 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잘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복합 대회가 있기 때문에 상금이 뭐 제 생각에 크지만 네 아무튼 그렇게 즐거움을 이렇게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 중1 이 수학 가르치고 있는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네, 커리큘럼은 대충 이렇고요. 저희가 보통 한 학기씩 선행을 나가고 있고 학년 선행은 방학 특강으로 겨울과 여름 방학 특강이 한두 달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정도씩 미리 나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 계획은 그렇긴 한데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면 그게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잘하면 빨라질 수도 있고 만약에 그 안에서 좀 잘하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따로 문제를 주기도 하고 기초가 부족하다 그럼 기초를 계속 반복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저희 원장님께서 1대1 보충을 따로 다 해주셔서 이게 학생들 수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저의 전반적인 계획은 이렇습니다. 1학년 이렇고요. 1학년 교재 이렇고 2학년도 비슷하게 나가고 있는데 2학년은 이제 중간 대비, 기말 대비 할 때 시험 대비 교재 따로 끝내는 거, 추가 프린트 주는 거 이런 게 좀 학생들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합니다. 네, 대충 이렇고요. 일단 저의 수업은 먼저 아이들이 전화, 친구, 인강 이런 거 도움 없이 스스로 책이 저희가 개념서잖아요. 그래서 그걸 읽고 이해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작년에 이거를 좀 시켜봤는데 되는 친구는 되고 아예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냥 요거를 해보긴 할 건데 제가 강의 때 다 나가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전체 판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개별 문제풀이에서 개별 피드백 받으면서 문제풀이 진행하고 있긴 한데 이게 또 기초가 계속 부족하면 수학은 기초가 안 되는데 그 다음 문제를 풀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 난이도나 유형은 학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 네, 기본 문제만 계속 반복해서 사실 중1은 아직 애기들이어서 그냥 뭐라고 하지? 중학교에 적응하고 좀 더 중학생 다음까지 그리고 작년 해봤는데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양껏 이 성애찰만큼 시키지 못했는데 사실 이만큼 시키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하고 지금 스트레스 받는다 애가 막 울었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서도 막 약해져가지고 약간 좀 덜 시키고 이런 게 있긴 한데 네, 이런 거 해서 만약에 안 되면 수업 다음날 다시 불러서 보충을 다 시키고 싶긴 하거든요. 혹시 아이가 제가 시켰는데 너무 힘들어하거나 이런 거 따로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댁에서 많이 격려해 주셔가지고 참석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고요. 저희가 경시대회를 분기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대회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분석표가 나오게 되는데 다 보내드리진 않고 잘 본 학생들 위주로 수상자 위주로 부모님께 카톡으로 아마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분석표를 보내드리고 있고 이것도 상금이 있긴 합니다. 분기마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금상도 나온 적 있고요. 은상, 용상, 장려상 골고루 나오고 대상 받은 친구도 저번에 있었던 것 같아서 일단 전국에
경기로 전체에서 어느 정도 아이들이 하고 있는지 한번 가늠해보고 있고, 학생 관리는 저도 좀 아이들과 카톡으로 많이 하고요. 숙제를 항상 공지하는 카톡을 보내주고, 숙제 안 한 친구들은 원래 다음날 모르는 게 기본이긴 한데 다른 일정과 겹치면 사진 찍어서 확인받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또 안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부모님한테 연락을 문자로 따로 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뭔가 결석 지각, 숙제 안 하기 이런 게 많은 학생일수록 제가 개인적인 연락을 좀 자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개념 정리 노트를 하고 있긴 한데요. 이게 시간이 좀 들긴 한데 한번 교과서적인 용어로 자기들이 써보면 이게 이해가 가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올해는 하는 반이 있고 안 하는 반이 있었습니다. 이게 기본 문제 풀리기도 이해시키도 시간이 부족해서 이거를 다 하진 않고 개인의 영역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 학부모님께는 정기 상담은 분기마다 제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뭐 이 번호로 신청 문자 주세요. 이렇게 안내 문자가 가면 뭐 누구누구 신청합니다 하면 제가 따로 연락을 다시 드리고 있어요. 차례대로 연락드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게 수시 상담입니다. 뭔가 수업 태도가 너무 안 좋거나 지각 결석, 뭔가 너무 기초가 부족하다, 뭔가 부모님과 선생님이 필요하다 하는 학생은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기도 하는데, 만약에 예비 중이 부모님께서 따로 연락을 별로 받으신 적이 없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잘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 상담으로 연락드리고 있고, 이거는 만약에 결석 지각 부패 이런 걸 하게 되면 가끔 아이는 아파서 못 와요, 허락받았어요 하는데 댁에서는 전혀 모르고 나가서 놀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뭐 오늘 격석했습니다, 확인차 문자 드립니다 라고 연락을 드리는데 답장은 굳이 안 해주셔도 괜찮고요. 그냥 빠진